당신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서 희망을 찾아 떠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감히 그러한 여정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스웨덴 말묘에 거주하는 엘리사 베르그만이라고 합니다. 올해 37세이며 남편 마르쿠스와 함께 이곳에서 조용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말모의 시립도서관에 사서로 재직하며 책을 사랑하고 지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서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남편 마르쿠스는 말모의 근처 조선소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으며 손재주가 뛰어나고 세상에 쓸모없는 배는 없다고 믿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평범했을지라도 서로에게 충족감을 느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2년째 접어들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 점점 더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엘리사, 그저 우리 둘의 삶에 만족하면 안 될까? 라며 몇 번이나 저를 위로했지만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삶의 절대적인 꿈이었기에 위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2년간 자연 임신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이후 전문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에 기대어 지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러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의사는 처의 수정을 권유했고 이 말은 자연스러운 부모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의미했기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몇 번에 걸친 고통스러운 처의 수정 과정을 겪었지만 결과는 매번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책망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부족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엘리사, 충분히 노력했으니 이제는 멈춰도 괜찮아.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 말은 지극한 사랑이 담긴 위로였으나 동시에 저에게는 꿈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선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2번의 처의 수정 실패와 1번의 유산을 겪은 후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희의 희망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2주를 확인했을 때 저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들은 축하합니다. 임신이 확실합니다. 라는 말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기다릴 새도 없이 병원에서 곧장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마르쿠스, 드디어 성공했어 라고 외쳤고 남편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제가 보여준 초음파 사진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저는 단 한순간도 행복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작은 발길질이 느껴질 때마다 아들 카이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습니다. 마침내 카이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 붉고 사랑스러운 얼굴, 힘찬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카이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카이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미묘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아이가 지나치게 조용했고 다른 아기들처럼 크게 울지 않았으며 수유량도 항상 부족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저 얌전한 아기일 뿐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불안감은 점차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병원을 다시 찾았고 카이에게 심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전한 병명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대동맥 판막협착증이었습니다. 카이의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제한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했지만 카이의 체중이 너무 낮아 현재로서는 어떠한 시술이나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병원을 나섰고 남편이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 괜찮아. 우리 함께 더 알아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남편의 위로가 그 순간만큼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이 아이가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이든 찾아낼 겁니다. 그 후 우리는 스웨덴 전역의 병원을 찾아다니는 힘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말메를 시작으로 스톡홀름, 그리고 국경을 넘어 독일과 프랑스의 저명한 병원들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아이의 현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비수술적 방법 역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깊은 절망이 엄습해 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포기하지 마, 내 아들이야 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한국의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놀라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에는 서울아산병원이 심장 중재 시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TCT 학회에서 미국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과 메이오 클리닉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하게 직감했습니다. 바로 여기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국이다. 서울아산병원이라면 카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병원의 한 의사는 깜짝 놀라며 한국에 간다고요?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갈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이라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이 심장 중재 시술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기사를 읽은 후 제 마음에는 강력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병원이 포기한 카이를 그곳에서는 반드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곧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 장기간의 체류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이미 몇 년간 불임 치료와 병원 방문으로 경제적으로 지쳐있던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카이를 위한 기나긴 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저축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마르쿠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장에 장기간 휴가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와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직장인 말모의 도서관의 사정을 설명하며 주변 사람들의 온정을 받았습니다. 말모의 주민들은 우리가 카이의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작은 금액이라도 보태겠다며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시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금이 모였지만 여전히 필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모에 도서관의 동료들이 예상치 못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사, 우리가 카이를 위해 작은 자선 행사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동료들은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작은 바자회를 개최해 주었고 그 수익금 전액을 카이를 위한 모금액에 더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감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있다니.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제 남은 것은 비자와 한국으로의 여행 허가였습니다. 카이가 갓난아기인데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13시간의 장시간 비행이 안전할지 여부부터 시작해 복잡한 행정 절차들을 밟아야 했습니다. 먼저 스웨덴 병원에서 카이의 상태와 여행의 절박한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 의료진들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이가 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으면 큰일입니다. 이처럼 긴 여정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행이 힘들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이를 이대로 두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의료진은 마침내 여행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카이의 상태에 최적인 항공편과 비행 일정을 고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행 중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 있어 특별한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했고 이를 승인받는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으나 또 다른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아이를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요구에 따라 저는 곧바로 서울 아산병원에 카이의 모든 의료 기록과 함께 간절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 측은 매우 신속하고 따뜻한 내용으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카이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그 확답을 받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이를 받아주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이 긴 고난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카이의 짐을 챙기고 남편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카이를 품에 안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사할까? 카이가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견뎌낼 수 있을까?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카이는 13시간의 비행 내내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카이의 숨소리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저의 모습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스웨덴의 한 노부인이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가 보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강합니다. 당신도 강하니 분명 기적이 있을 겁니다. 13시간의 고된 비행이 끝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안도와 극한의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던 구급차가 우리 가족을 곧바로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병원 입구에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선 순간 저는 이곳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그 규모 자체가 다른 유럽의 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질서정연했고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환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곧바로 심장내과로 옮겨졌고 최현우 교수님, 프로페서 초이 훈우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카이의 상태는 어렵지만 타비 시술 타비를 통해 충분히 치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미 이 분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축적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말은 유럽의 모든 병원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진단 이후 저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상황에서 최현우 교수님은 가능하다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카이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고 시술 계획은 철저하고 정교하게 수립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병원 내부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으며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따뜻한 미소와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엘리사, 이제 정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마르쿠스는 제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카이에게 이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줄 차례야. 기적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저는 한국에서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찾아오기 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한 카이는 집중적인 검사를 받으며 치료를 준비했습니다. 최현우 교수님과 의료진은
매일같이 카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그의 작고 연약한 심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만들 방법을 신중하게 논의했습니다. 타비 시술이 카이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었지만 카이의 몸 상태가 워낙 허약했기에 시술 도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확고한 자신감과 신뢰 덕분에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카이가 입원한 병실에서도 의료진은 놀라울 정도로 세심한 간호를 제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카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는 간호사들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카이는 강한 아기예요. 곧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앞두고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저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병실 한쪽에 앉아 잠든 카이를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 마르쿠스가 조용히 제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엘리사,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생각해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카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잠시나마 저를 위로했지만 시술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카이의 병실 바로 옆에는 심장 중재 시술을 기다리는 중년 여성 이수진 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심근경색으로 인해 중재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제가 매일 카이를 돌보며 긴장된 얼굴로 병실을 오가는 모습을 보시더니 먼저 저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엘리사 씨, 아기가 참 예쁘네요. 많이 아픈가 봐요. 저는 카이의 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도 여기 온 뒤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우리 둘 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이수진 씨는 그 후에도 자주 카이의 병실에 들러 제게 간단한 간식을 건네시거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러한 따뜻함과 인간적인 정칭은 제가 힘든 시간을 견디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로비에서 만난 한 젊은 부부는 마침 타비 시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회복 중인 70대 어머니를 간병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저희 어머니도 이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셨어요. 카이도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라고 긍정적인 경험담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이야기는 저에게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시술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카이는 오전 7시에 수술실로 이송되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대기실에 앉아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고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으며 시간은 끝없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카이가 정말 괜찮을까? 저는 불안에 떨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시술은 약 4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의료진이 대기실로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이가 워낙 체중이 낮아 혈관 확보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순간 심장이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길한 생각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료진을 믿어야 합니다. 라며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4시간 반이 지난 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고 최현우 교수님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카이는 괜찮은가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카이의 심장은 이제 정상적으로 박동하고 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긴장이 일시에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끝난 거야. 이제 카이는 정말 괜찮을 거야. 시술을 마친 카이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의 말처럼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복도에서 이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이도 잘 될 거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기적을 절대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최첨단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믿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는 새로운 건강한 삶을 시작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흔하게 사용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히 한 병원의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따뜻함과 굳건한 믿음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타비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카이는 회복실에서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작고 연약했던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매일 카이의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며 회복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고 제가 질문할 때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최현우 교수님이 병실을 찾아 카이의 상태를 설명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카이는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과만 잘 지켜본다면 카이는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제 일생에서 받은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카이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병실의 분위기도 점차 밝아졌습니다. 카이는 병원 침대 위에서 작은 웃음을 짓기 시작했고 그 작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료진은 카이의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앞으로 스웨덴으로 돌아가서의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이가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카이의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병실을 정리하던 중 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수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엘리사 씨, 이건 제가 작은 정성으로 준비한 거예요. 카이가 자라면서 한국에서의 시간을 아름답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수건과 함께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이야, 너는 정말 강한 아이란다. 너를 돌보며 함께 기도했던 이 시간을 잊지 않을게. 한국에서도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저는 그 편지를 읽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러한 따뜻함은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염려하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오직 하나, 카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한국 의료의 세계 최고 수준을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단순히 최첨단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자세는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한국 사람들의 깊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이수진 씨와 로비의 젊은 부부, 그리고 병원 직원들까지 모두가 우리를 마치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격려와 미소는 제가 불안감에 떨 때마다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절대적인 중요성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난관과 절망이 있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덕분에 카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적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 카이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몇 달 뒤 스웨덴의 한 의사가 카이를 검진하고는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카이의 상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에서 훌륭한 치료를 받은 것 같네요. 이 아이는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은 감사의 편지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카이의 사진과 편지를 보냈고 카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이는 이제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작은 몸집으로 태어났지만 한국이 되찾아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에서 기적을 보았으며 그 기적은 단순히 병원의 기술력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마음, 굳은 믿음,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랑이 합쳐져 완성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카이가 성장하면 한국에서 받은 그 사랑과 기적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살아갈 기회를 얻은 특별한 아이란다. 그 받은 사랑을 잊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렴. 카이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빛나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간절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감동과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또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이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